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 안녕. 곰쌤입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 부등식 부분을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오늘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이제 2차 방정식이랑 뭐 2차 함수랑 이런 거 다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느낌과 대수적인 부분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푸는 거는 이제 5번, 6번, 뭐 7번 이 정도 한 6문제 정도를 좀 풀 건데 이제 한 문제당 이제 2개 정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다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느낌들이 주는 문제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대표 유형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잡설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뭐냐면 필수 예제 5번이죠. 5번. 자, 5번의 왼쪽에 1차 함수 y는 mx 더하기 n과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때 자, 요놈의 해를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밑줄 하나 좀 씌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어떤 y는 이런 함수랑 그 다음에 또 mx 더하기 n이란 또 y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좀 다시 좀 정리 좀 하면 y는 이렇게 생긴 함수와 y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보다 우변에 있는 이 함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이 두 함수가 서로 간에 대소 관계가 있다. 근데 왼쪽 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차 함수 y는 mx 더하기 n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쵸? 이거 대수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돼 이럴 텐데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2차 함수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2차 곡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한 게 있으니까 얘가 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 얘는 여기가 만약에 x축 이렇게 딱 돼 있다라고 치면 어떤 순간 A에서도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더 크죠. 어떤 순간 B에서도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더 크죠. 어떤 순간 C에서도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더 크죠. 항상 이 빨간색 2차 곡선의 그래프가 이 노란색 이 1차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은 지금 어떤 부등식이 뭐 왼쪽이 오른쪽보다 뭐 크다 이걸 뭐 풀어라 그게 아니고 얘를 그림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왼쪽에 있는 이 2차 함수 그래프 곡선이 오른쪽에 있는 1차 함수 이 직선보다 더 높이 있는 거, 더 높이 있는 부분을 찾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왼쪽에 있는 이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가 더하기 c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던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한 놈이 이 1차 함수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문제가 뭐였어요? 이 놈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랬잖아요. 더 위에 있어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잘 보면 바로 그런 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죠. 뭐 2차 함수 2차 곡선이 이 노란색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딱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란색과 이 하얀색 지금 곡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하얀색 곡선이 더 위에 있는 데를 찾아라 이거죠 지금. 응? 따라서 답은 요쪽이 되는 거니까 해가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2 이하 x는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 이상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응? 어렵지 않죠 지금? 좋습니다. 그 다음 바로 다음 문제를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또 갈 건데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n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2차 함수 얘보다 이 1차 함수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요. 위아래 위아래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는 놈이 있고 mx 더하기 n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요 놈을 풀어준 범위가 바로 2부터 3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구나. 결과적으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풀어주면 얘는 2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는군요.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
그럼 이때 상수 m과 n에 대해서 그 두 개의 합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렵지가 않네. 뭐 겁내 쉽네. 끝났네.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어떤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2차 함수보다 어떤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이 따다다닥 가면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크다 이 얘기죠. 알겠죠?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이렇게 좀 바라보세요. 얘를 좀 정리해서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자, x제곱 플러스 2 빼기 m x 더하기 2 빼기 n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생겨서 하나의 어떤 2차 곡선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 그런데 그놈의 해가 뭐다? 2와 3이다. 얘가 풀어주면 x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 이거네. 끝났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이렇게 생긴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3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되나?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2차 함수에서 왜 갑자기 방정식이 나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2차 함수의 범위는 한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이 한쪽이 0이 바로 x축이거든요. x축.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이 2부터 3 사이다 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와 얘가 같은 구간은 같은 점은 2와 3이다 라는 거랑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3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죠.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두 근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m이죠.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근데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얼마? 5. 따라서 m은 얼마? m은 7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등장하고요. 됐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얼마? 2 빼기 m. 근데 실제 두 근의 곱해주면 얼마예요? 얘는 6. 따라서 n은 얼마? n은 얼마? 마이너스 4. n은 마이너스 4. 이 두 개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답은 3.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쉬워 죽겠네. 그죠? 결국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2차 함수의 2차 부등식의 어떤 근의 관계는 결국은 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방정식의 두 근이 그놈과 그놈이다라는 거와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좋죠? 자, 좋습니다. 5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칠판 보세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필수 예제 6번의 이제 왼쪽 문제인데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어떤 부등식, 자, 얘를 풀어주면 얘가 나온대 라는 뜻이죠. 지금 무슨 말? 자, a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b보다 큰 놈이 얘가 3분의 1 x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a인 2차 함수인데 이놈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면 얘는 y는 0이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x축보다 더 큰 범위니까 뭐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크다. 이쪽으로 해서 서로 갈라지죠. 그쵸? x축보다 더 큰 놈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와 어디 사이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 놈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가 아니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그래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일 거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큰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는 3분의 1, 하나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끝났어요. 얘도. 지금 방금 전에 푼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가 x축보다 다시 요 놈이 x축보다 큰 놈이 지금 3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얘와 얘가 x축과 같아지는 순간은 즉 2차 부등식을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다? 하나는 3분의 1, 하나는 2분의 1이다 이 얘기죠. 됐나요? 하하 그렇구나. 끝났네. 결국은 ax 제곱 더하기 자 5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한 놈의 두 근이 하나는 3분의 1, 하나는 2분의 1 이렇게 나왔다 얘기죠. 됐죠? 그럼 뭐 바로 근과 계수 관계를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5인데 그렇죠? 그 놈이 얘랑 얘를 더해 준 거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6분의 5가 되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나가 등장할 거고요.
다음 두분의 곱은 a분의 b가 나오죠. 자, a분의 b가 나오는데 두 개 곱하니까 얼마 나요? 6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a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얘가 6이었죠. 따라서 b는 얼마? 아, b는 마이너스 1이다. 두 개를 더하십시오. 그러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응? 2차 부등식의 해는 결과적으로 2차 방정식의 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알면 물론 얘를 가지고 뭐 x-3분의 1에 뭐 x-2분의 1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뭐 전개한 다음에 여기가 뭐 플러스 5x니까 뭐 부등호방 바뀌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지만 굳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해를 구해서 원래 거를 추적하는 과정을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2차 부등식의 그 범위에 해당하는 알파와 베타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것에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주면 훨씬 더 풀기 쉽게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바퀴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은 2차 부등식은 전부 다 하나의 기하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오른쪽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되게 어렵게 풀 필요가 전혀 없고 아주 그냥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요 놈은 0의 해가 얘다라는 얘기는 자, ax 제곱 더하기 자,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얘를 풀어주면 해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요 놈은 0의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4 이렇게 나왔다 이 얘기죠. 이제 좀 받아들일만 합니까? 그죠? You can.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받아들일만 해요. 부등식을 그냥 바로 방정식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풀라는 얘기죠? 뭐 이런 느낌일 텐데 A, B, C를 우리가 좀 찾아내줄 어떤 필요적인 어떤 느낌 있죠. 필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좀 풀어볼 텐데 자,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은 자, 좌변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올 거고 두근의 합은 얼마가 나와요? 얘는 1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나올 텐데 A분의 C 자, 얘는 두 개를 곱해주니까 얼마 나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아, 그래? 그럼 결국 얘를 일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B는 A고 그 다음에 자, C는 마이너스 12A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A고 됐나요?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 됐네. 그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거는 요 놈인데 얘를 푸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랬으니까 얘로 갖고 오시고요. 자, 얘는 ax 제곱 더하기 빼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b가 마이너스 a라고 그랬으니까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씁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a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 대신에 마이너스 12a였으니까 이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써버리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됐습니다. 쌤, 그러면 여기는 A, 여기는 A, 여기는 A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A가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다 봐도 상관없지만 그때 부호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잠깐 보시면 요 놈의 그래프는 반드시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X축보다 더 큰 놈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여기가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부호는 뭐다? 양수다, 음수다? A의 부호는 뭐다? 빨리 대답. A의 부호는 음수. 그렇죠? A의 부호는 음수다.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4,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단 크고 플러스 3보단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그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들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우리가 좀 충분히 좀 다루고 왔기 때문에 부등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기대는 이제 마지막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이제 왼쪽 문제랑 오른쪽 문제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남았는데 좀 볼게요. 자, 뭐냐면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 자, 절대값 2x-1이 3보다 작게 되는 어떤 순간을 푸십시오. 이건데 얘는 어떤 도형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자, 절대값 y는
2x-1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는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됐을 때 드르드륵 뭐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그려보면. 자, 이게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볼게요. 얘가 첫 번째 이 절대값 안에 있는 2x-1 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응? 양수일 때는 언제야? 2x-1이 0 이상일 때, 즉 x가 뭐보다 클 때 넘어가면 1인데 2분의 1보다 클 때, 그때는 요 놈이 양수니까 얘는 그냥 y는 2x-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얘를 갖다가 부등식을 이렇게 푼 거예요. y는 요거랑 y는 3 이렇게 좀 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때는 이제 3보다 작은 어떤 요 놈을 찾아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음수일 때 2x 빼기 1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절대값을 벗기더라도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 이거구나 이거죠. 끝났네. 그럼 이제 얘를 풀어주면 되고, 얘는 2x는 4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뭐보다? 2보다 작다 이거고, 단 x는 2분의 1 이상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로 넘어가고 1로 가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2x가 돼서 x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단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x가 2분의 1 이상일 때는 어디 있어요? 2보다는 작고, 그렇죠? 이때는 2보다는 작고, 그 다음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이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이거죠. 따라서 겹치는 범위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최종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x값은 2까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시면 되고요. 근데 얘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굳이 얘를 갖다가 y는 절대값 2x 빼기 1과 y는 3과의 어떤 관계식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슥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자, 요 3이 되는 이 순간이 어디냐? 얘를 이제 찾아주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냥 얘를 갖다가 얘가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넘어가면은 얘는 2x는 4가 되니까 x는 2가 돼서 여기가 2구나 이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1.5죠. 1.5. 1.5니까 왼쪽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1.5 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은 답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절대값 x 플러스 1에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5 이하. 자, 쟤도 원래대로 이제 푸는 방법은, 원래대로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얘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1 왼쪽일 때, 2 사이일 때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기억나시죠? 지금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지금 함수랑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절대값을 어떻게 벗겨주고 그때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다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지금 1번을 제가 그렇게 한번 풀었잖아요. 그런데 1번의 뒷부분에 방금 전에 이제 풀었던 어떤 그래프적으로 풀었을 때 얘도 제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푸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 마이너스 1과 2 사이, 2 오른쪽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경우를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푸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 이건. 그렇잖아요. 응? 이게 어려우면 저희 사무실로 오시든지, 응? 제가 갈게요. 진짜 이게 어려우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못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뭐 구라치고 그런 게 아니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뭐냐면 이거 거기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어디서? 세박이에서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회원 등급 다 되시죠? 그렇죠? 회원 등급 다 되시니까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세박의 10강인가에 가보면은 절대값 함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떤 함수 두 개의 쌍으로 바라보는데, 이 y는 얘랑 y는 5랑 이놈과 이놈이 서로 간의 대소 관계가 왼쪽 게 오른쪽 쪽보다 작다. 이걸로 놓고 보자는 거죠. 그럼 내가 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이 부등식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립니다. 바로. 어떻게 그리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데, 저렇게 절대값이 최고차의 개수가 1차. 앞에 개수가 1, 그리고 더하기고 있을 때는 그래프가 제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러냐면 항상 띵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2에서의 높이는 얼마냐? 여기다 2 집어넣어 버리면 여긴 0 되고 여긴 2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여기 높이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3. 이해됐어요?
자, 이게 왼쪽 그래프예요, 왼쪽.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이 그래프입니다, 바로. 자, 여기에 y절편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됐죠? x축 0, y축.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뭘 구합시오? y는 5. y는 5를 내가 이제 그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 y는 5면 여기가 이제 3이니까 5는 한 이쯤 있겠네요. 그래서 슥 이렇게 그려줘서 아, 여기가 5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 그래프보다 이 y는 5가 더 크거나 같은 순간, 더 위에 있는 순간을 찾아라 이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겠다 이거죠. 아, 그래? 그럼 여기가 얼마냐 이거죠. 얘만 찾으면 끝입니다. 왜? 정확하게 얘랑 얘는 대칭일 테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5가 되는 순간 얼마냐? 얘를 그냥 절대값 다 벗겨버리면 되죠. 맨 오른쪽은 다 양수니까 얘랑 얘랑 벗겨버리면 x 더하기 1에 더하기 x 빼기 2가 돼서 얘는 2x-1인데 걔가 5가 되는 순간 x 얼마예요? 풀어주면 x는 3이 된다 이거죠. x가 얼마다? 3. 끝났네. 그럼 여기가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빼기 이렇게 해서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서 답이 나오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굳이 이 1번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의 개혁만 가지고도 좀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나 이해가 안 돼.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세바기에 제 기억이 맞으면 10강일 거예요. 10강. 10강에 보면은 절대값 함수를 제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들어오시면 아, 저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얘는 이쪽과 이쪽이 서로 간에 대칭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가운데가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얘에 대해서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한 겁니다. 따라서 요 간격 1과 요 간격 1이 유지되기 때문에 노란색이 흰색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다 라는 얘기예요. 졸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좋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랬어요. 얘도 뭐 어렵지 않아요. 얘는 이제 대수로 해서 풀기가 기하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왜 그러냐면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자,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3에서 최고차 일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근데 문제는 요 놈의 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0, 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제가 따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다 이제 3배가 되니까 위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큰 경우,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구한 거는 여기가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 요 부분이 더 2차 곡선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알파부터 베타 사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데 얘를 대수로 하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얘도 분명히 좌우 대칭일 거라는 사실은 확신하죠. 왜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0, 1, 2, 3이니까 이 2차 곡선 자체가 애시당초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요 절대값 함수도 지금 여기 x 빼기 1이고 앞에 3이 있지만 이 x는 1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아, 대칭일 거구나 이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따라서 요 교점의 좌표 여기나 교점의 좌표 여기나 서로 간에 요 간격이나 요 간격이 당연히 어떻다? 같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찾아주면 됩니다. 물론 이걸 대수로 해도 상관없지만 기하로 하는 게 좀 편하신 부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은 기하가 더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하 엄청 좋아하잖아. 그렇죠? 자, 됐어요. 그러면은 뭐 끝났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1보다 큰 데니까 결국 얘는 양수로 나올 거고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그렇죠? 얘는 3x 빼기 3으로 묶어버린 다음에 근데 부등식인데 왜 등으로 바꿨나요? 전 어차피 여기 교점의 좌표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가 나올 거고 싹싹 없어져서 은 0 나와서 얘는 x로 묶어버리면 x 빼기 5가 돼서 따라서 x는 얼마? 0 혹은 x는 얼마? 5다 이거죠. 근데 0은 당연히 이쪽 가서 여기서 만나는 요거기 때문에 얘는 5가 되겠다 이거죠. 아, 그래? 따라서 여기는 얼마다? 5다. 그래? 그럼 1에서 여기는 x는 1이니까 1에서 5까지 4칸 가렸으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얼마야? 또 4칸 가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따라서 x값의 해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5까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다 이거죠. 굳이 이거를
굳이 이거를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지금 제가 푸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x제곱 빼기 2x 빼기 3 요 놈이 있고, 얘는 지금 3의 절대값 x 빼기 1인데, 얘를 굳이, 자, x가 1보다 클 때 해서, 자, x제곱 빼기 2x 빼기 3, 얘는 3x 빼기 3, 이렇게 해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넘겨서 얘는 x에 x 빼기, 방금 전에 풀었던 거 그대로잖아요. 0. 그래서, 얘는 x는 0과 5 사이, 이렇게. 근데 x가 1보다 클 때만이니까, 자, 얘는 1 이상, 이렇게 해서 풀고, 혹은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음수로 나올 테니까 또 x제곱 빼기 2x 빼기 3에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얘는 1로 넘어가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x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0보다 작고 플러스 3, 마이너스 2.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플러스 2보다 작다. 단 1보다 작아. 예.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 1, 5니까 여기가 그냥 5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거나, 제가 그냥 요 놈을 갖다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냥 바로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찾아서 여기가 4칸이고 여기도 4칸일 테니까 마이너스 3 찾아낸 거라. 훨씬 더 이게 앞에 게 더 빠르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쓰셔야 되고, 너무나 당연하게 서술형은 이렇게 풀지 않으시면 바로 불꽃 싸다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선생님이더라도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차 부등식까지 해서 풀이가 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1학기 수학,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에 대수적인 부분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뒷부분은 다 도형. 그죠? 뭐 원 나오고 직선 나오고 뭐 이동 나오고 평행 이동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지금 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가 엄밀하게 따지면 교육과정상 중간고사까지 범위고, 그 이유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인데 학교마다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1학기에 거의 절반 이상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수 제 수신생 홍쌤이었습니다. 안녕!